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2021년도 주요 보험사의 경영 성과가 개선됐다라는 내용의 기사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좀 많이 팔렸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기사가 이제 두 개거든요. 22일, 23일자 이게 기사인데 삼성화재 작년 순이익 1조 돌파했다. 또 다른 기사는 삼성생명 작년 순이익 1.4조 무려 16%나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일단 삼성화재부터 좀 볼게요. 2021년 경영 성과를 보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무려 42.5%나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0.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36.9%나 늘어났습니다. 장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느냐 보니까 일반 보험 8.4% 증가했고 자동차 보험도 매출이 1.9%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장기 보험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이 감소 주 원인을 보게 되면 저축성 보험 매출이 이 감소의 주 원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축성 보험은 조금 보험료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보험사의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감소했지만 보장성 보험이 1.3%나 증가하면서 결국 대부분의 주요 상품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결국 매출을 끌어올렸고 거기에다가 삼성화재 손해율을 보게 되면 자동차 일반 보험 둘 다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감소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일반 보험은 리스크 관리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 결국은 매출은 올라가고 손해율 떨어지고 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전이익이 1조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7,764억이고 전년 대비 DB손보는 54.6%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장사 잘했다라는 얘기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이 주 원인이 되었다. 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손해율 개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해당 내용을 갖고 기사로 다뤘었죠. 삼성화재가 일반 보험 기준 1.2% 이제 보험료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와 이제 줄다리기 싸움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최근에 물가 오르는 거 물가 오르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정부에서 제재를 하다가 결국 작년에 성과급 장치를 버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좀 잡으면서 결국 이제 인하 쪽으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그 보험료가 손해율이 올라가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 용어할 때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갭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정말 좋은 성과가 이번 이제 경영 개선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는 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왜 정부와 이제 보험사가 얼마나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지도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22일자 기사고 23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현대상이 요쪽에 이제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기자님이 쓰셨는데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두 기사가 지표를 좀 다르게 썼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무튼 현대상도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근데 개선된 걸 보게 되니까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엄청 늘었다. 그리고 합산 비율, 손해율이나 사업 비율은 떨어지면 좋은 거죠. 이게 2.5% 개선이 됐고 RBC 비율은 올라갔고 총자산은 늘어났고 다 좋아졌습니다. 결국 원인이 뭐였냐? 매출 증가하고 손해율, 사업 비율이 개선돼서다. 그러니까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번에 매출은 올라가고 손해율이 개선이 돼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얘기고요. 삼성생명을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도 당기순이익이 16.1%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명보험사들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저금리 때문에 과거에 팔아놨던 고금리 상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대한민국 생명보험사들이 2019년 이제 역마진이 난데 가장 큰 이유가 과거에 팔아놨던 고정금리 상품, 확정 이율 6.0% 기준으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44조 원이 넘는다.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금리가 막 0. 몇 %였는데 6% 이자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 이게 아직도 발목을 이건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 상품들이 어떻게 보면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특별 배당 받은 거나 연결이익 증가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순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이 8.51% 갖고 있고요. 특별 배당 이거 일회성으로 받은 건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9,80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연결이익도 1조 넘게 받았습니다. 결국은 실제 들여다 보니까 삼성생명의 그 보험 영업이익은 5%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장래 이익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든가 그리고 신계약 그리고 총 자산 그리고 RBC 비율까지 이런 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이유가 뭐 신상품 출시와 비대면 마케팅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 기사에서는 같이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갖고 온 거는 앞으로는 또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환자 80만 명에서 8만 명 확 줄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다 이제 지금 국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뭐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면 1일차, 5일차 이틀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1일로 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일랜드 패스라고 해서 첫날만 PCR 검사하고 음성 나오면 바로 여행할 수 있게 잠깐 이렇게 개방했다가 다시 닫았거든요. 오미클론 때문에. 근데 지금 오미클론이 물론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는 독감 대비 5배 정도의 치명률이 있지만 뭐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되레 뭐 독감보다도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뭐죠? 우리 그 이제 주사 맞은 분들, 이거 맞으신 분들한테는 뭐 독감보다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있지만 그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 체계로 돌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티핑 포인트를 찍고 결국은 우리 이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면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자동차는 운행될 것이고 손해율은 늘어날 것이고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뭐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병원을 안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착시 효과 같은 게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손해율이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제 경영 개선 효과가 이런 원인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면은 또 보험시장 회사들이 어떤 또 그 방향을 갖고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 뭐 3, 4년 사이에 다 아시다시피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가 뭐 손해보험사의 어떤 이제 수술 담보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딱 볼 수 있죠. 역주행했다라는 거. 과거에 축소됐거나 뭐 없어졌던 상품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지금 뭐 대한민국 시장은 두 개의 큰 시장을 나눌 수 있죠. 보험 영업 시장은요. 유병자 시장이랑 보험 리모델링 시장인데 이 리모델링을 할 때 결국 핵심이 되는 건 뭡니까? 당연히 과거 보험과 지금 보험과의 이제 차별성이고요.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영업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보험사들은 수입보험료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 수입보험료 벌어들이는데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신계약입니다. 근데 신계약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뭐 다시다시피 인구 구조라든가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 가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MZ세대를 얘기하면 보험 생각도 안 한다. 손해보험이랑 자동차보험 빼고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은 시장을 유병자로 돌린 거죠. 예, 신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유병자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축의 시장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거나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의 이제 경쟁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들 입장에서 이제 설계사분들 입장에서 컨설턴트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들이 출시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영업하기에는. 그런데 미래를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장이 영원할 수 없는 거고 함부로 뭐 예를 들어 펫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판매했지만 굉장히 그 손해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병자 부분도 높게 보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분명히 저는 작용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러면 이 유병자 시장이 그렇게 좋았으면 어, 이미 예전부터 건드렸었겠죠. 근데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요 부담스러운 상품이면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손해율이. 예, 뭐 그래서 시장의 변화도 우리가 조금 바라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기사는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